안녕하세요. 소득의 71%를 빚 갚는데 쓴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일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 국회의원이 이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좀 자세히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리금 감당 마지노선 70%를 넘어서는 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택담보대출하고 신용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차주들, 그러니까 다중채무자들이 연소득의 71%를 빚 갚는 데 쓰고 있답니다.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원리금을 내지 못하는 기준, 그러니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70%를 넘어가는 이들이 이제 넘어서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취약차주의 연체율이 7%에 육박하고 있답니다. 뭐 이런 거죠. 주택담보대출하고 신용대출을 같이 가지고 있는 차주들의 DSR이 71%다. 월급 500만원 받는 사람이 한 달에 355만원을 원리금 갚는 데 쓴다는 얘기입니다. 충격이죠. 2020년 말에 66%, 21년 말에 68%, 이제 4분기에, 작년 4분기에 71%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2023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70%가 아니라 80%그 이상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지표인데요. 무리하게 빚진 사람들이 많고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연체율이 심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연체율이 어떻게 될까요? 연체율이 2022년 4분기에 6.8%, 7%에 가까워졌다는데 이것도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뻥하고 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집어지는 거죠.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먹는 이 아무 생각 없는 국민들의 낭비와 사치가 저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부자가 될 것처럼 빚내가지고 뭔가를 이뤄낼 수 있는 게 현명한 것처럼 그동안의 생각이 왔죠. 그런데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빚내가지고 큰 돈을 벌었다고 해보자고요. 한 번으로 끝날까요? 절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번에 또 하고 계속 하죠. 한번 벌어서 그렇게 들여놓으면 빚내는 걸 맞들이면 그 빚을 못 끊습니다. 레버리지 어쩌고 얘기하는데 그거 다 전부 다 말장난이죠. 그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게 편하고 좋다라고 하면 너도 나도 다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다 부자가 됐겠죠.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빚내가지고 부자 될 수 있는 사람이 많다 적다? 매우 적다. 그렇게 보면 맞겠습니다. 절대로 만만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동안에 빚낸 사람들이 현금은 휴지가 될 거다. 자산을 보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에 혹해가지고 대출 왕창 내가지고 집 산 사람들이 서서히 이제 현실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잘못 걸린 것 같다. 뭔가 좀 잘못 돌아가도 한참 잘못 돌아가는 것 같다.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했는데 집값은 안 오르고 대려 대출이자만 계속 올라간다. 이게 뭐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미국이 기준금리 낮춘다고 했는데 과연 낮추는 거 맞나? 언론 뉴스 보면은 낮출 것처럼 보이는데 낮출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로 낮춘 건 아니라는 거죠. 파월 의장이 뭐라 그랬냐? 올해 안에 금리 인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파월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국 언론은 에이 그거 아니야. 믿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연준의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말 안 믿으면 누구 말 믿습니까? 사기꾼 쓰레기들, 가짜 전문가라고 하는 놈들 유튜브 말을 믿겠습니까? 정신이 나간 거죠. 미국 연준의 파월 의장의 얘기가 법까지는 아니지만 매우 가능성이 높은 얘기죠. 딴 사람 얘기, 한국의 언론 얘기, 해석하는 얘기 들을 게 아니라 한국은행의 그 보고서 미 FOMC 연준 회의 결과 내용들을 정리한 것을 지켜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보고 얘기하지 무슨 딴 얘기 아니라는 거죠. 다른 얘기하는 놈들은 다 뭐하는 놈들이다? 가짜 쓰레기들이다.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라는 게 일부 추가 긴축하는 게 적절하다로 말을 조금 바꿨을 뿐입니다. 결국에는 금리 인상은 안 바뀐다라고 봐야 되고요. 현재 전망은 23년 말에 5.1%, 그리고 24년에 4.3, 25년 말에 3.1 수준이 될 걸로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드라마틱하게 금리를 확 내리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23년 말에 5.1, 24년 말에 4.3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현재의 금리 수준을 특별하게 낮추지 않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라 그럽니까? 한국에서는 미국이 2023년 말만 되면 금리 내릴 거래. 하반기에 내릴 거래. 이런 개소리를 합니다. 그런 말 믿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믿으면 안 되죠.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한국은행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이 5.0, 한국은 3.5. 2020년 이후 가장 한미 금리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로도 소득의 71%를 빚 갚는 데 쓰는 다중채무자들이 넘쳐나고 있고 7%에 가까운 연체율을 보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마이너스 신용대출 받고 있는 다중채무자들의 DSR이 71%다. 그리고 현재 3.5%인데 한국은행이 4%가 되고 4.5%가 되면 시중금리가 1%, 2% 올라가는 건 그냥 1도 아닐 거다. 그리고 2, 3분기 돼서 시장 리스크를 감안한 금융권들의 충당금 적립이 2%, 2.5% 적립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략 그냥 3% 이상이 그냥 지금 현재 금리에서 더해지는 거죠. 주담대대출 기준으로 5%에서 8%였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8%에서 11%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최상단이 최하단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DSR 71%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DSR 80%, 85%가 되는 일도 벌어질 거다. 연체율이 7%에 가깝다고 하는데 6.8% 이렇게 얘기하는데 연체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연체율이 10% 이상 넘어간다. 그냥 여기저기에서 폭탄은 툭툭 떨어지고 사람들이 나자빠지는 일들이 속수무책으로 벌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봐도 무방할 거다라는 거죠. 무서운 얘기죠. 아주 끔찍한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증시나 원달러 환율을 보면 별일 없는 것처럼 보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 올렸는데 대려 원달러 환율은 내려가고 있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물론 그날 하루하루를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영향을 분석하기는 조금 어렵죠. 근데 전반적인 방향으로 봤을 때는 어떠다? 원달러 환율 계속 올라갈 것이고 대출자들의 대출 원리금 갚는 부담은 더 커질 거다. 그런데 내가 머물고 있는 직장에서 내 자리가 안전하게 잘 유지가 될 거다라는 건 자신할 수 없다라는 거죠. 들어갈 돈은 많고 돈 나올 구멍은 더 안 보이고 이래저래 더 혼란스럽고 더 충격적인 상황들이 더 많이 벌어질 것 같다. 매우 우려스럽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살아가는 삶이 절대로 쉽지 않다. 녹록지 않다라는 걸 명심도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함부로 탐욕을 부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빚내는 거 좋아하다가 인생이 빚쟁이가 된다라는 걸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